3프로TV 특별 기획 주원준의 에인션트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마침 또 지금 시류랑 또 잘 맞게 생겼습니다. 음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랑 뭐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곳이냐? 사실 그거 따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여튼 뭐 그렇지. 자기네 땅이라 계속 우기니까 옛날부터 과연 진짜 그들이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던 곳인가? 그거 아마 오늘 좀 재밌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 동네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쯤 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누구 땅이었냐 그 얘기. 네, 그 얘기 잠깐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주원준 우리 한림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 지원자는 없죠? 전화 이메일 몇 개 왔어요. 몇 개 왔어요?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 예, 혹시 처음 보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요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 박사님이 후학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조금 뭐 나중에 어떻게 고생하실지 모르나 일단 꿀 빠는 자리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 예. 예. 일단 이렇게 3%가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시작은 해야 되고 예. 이런데 관심이 있고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세상엔 있는데 예.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맞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 어찌어찌 예. 하다 보니 비어 있는 거지 이게. 지난 20년 동안 안 비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럼. 이때다. 예. 옛날 문헌 읽기 좋아하고 옛날 글 읽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주원준 박사님과 같이 이제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난 딴 건 몰라도 주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하면 예.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네. 회사 생활하고 조직 생활 해보니까 네. 딴 거 없어. 바로 윗사람, 바로 아랫사람 누구 만나냐? 이랑 그렇죠. 그 특별하게 예. 충돌 없고 예. 좋은 맞아요. 사람이면 예. 그 무슨 일 하는 거는 진짜 관계 없습니다. 네. 진짜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진짜 그건. 예. 자, 여튼 여기까지. 뭐 관심 있는 분들 예.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예. 자, 오늘은 이스라엘 땅에 예. 옛날에 누가 예. 살았나 이런 거 좀 보는 거죠? 예, 우리가 기원전 15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네. 기원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원전 12세기에 요 시리아 팔레스티나 땅이 한번 왕창 무너져요. 여기 무너져요? 도시국가들이 예. 바다 민족이 침입을 해서 거기 있던 모든 문명이 한번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위에서부터 페니키아인들, 아람인들, 이스라엘인들, 팔레스티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려면은 무너지기 전의 상황이 어땠나.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 한번 예. 싹 청소가 됐군요. 예, 한번 싹 무너지고 그래서 성서에 보게 되면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빈 땅에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광활한 대지에 사람들 별로 안 살고 자기네들이 막 여리코 성을 막 그 점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광야에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안 그랬어요. 아, 기원전 원래는? 15세기에 되게 빽빽하게 문명이 있었는데 한번 왕창 망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거라서 요걸 보려면은 근데 성서가 그 전 역사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서는 망한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책이라서 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라는 얘기가 성서엔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성서만 봐가지고는 역사를 재구성할 수 없고 어허. 성서가 전하기 전에 요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는지 네. 요걸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역사하고도 비슷한데 여기가 바람 잘 날이 없는 땅이에요. 계속 싸우는 땅이고 그래요? 계속 정신이 없는 땅입니다. 그만큼 먹을 게 뭐 많았나 보죠, 뭐. 먹을 거보다 너무 요충지예요. 지리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세력도 주위의 큰 세력들이 여기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땅이에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우가리 오늘 볼 때 우가리타고 카데시 뭐 그다음에 여기 알랄라흐 그다음에 요런 요 정도를 볼 텐데 여기 지금도 전쟁 중이었고 역사상 큰 전쟁이 여기 어디서 다 일어나요. 여기를 점령을 하면은 큰 쪽으로 나가기가 쉬우니까 큰 쪽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유럽 뭐 이제 이런 예, 데요? 아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으로. 나일강 그다음에 여기 터키 이쪽으로 가기가 좋으니까 예.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배 타고 중국들은. 가기 좋으니까. 아니요,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막이라 사람이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나일강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해안가에 예, 길이 딱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항구 도시에다가 뭐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기도 좋고 터키 올라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지정학적인 요충지예요.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 가지고 늘 싸웁니다. 저기 점령하고 있으면 마치 너 통행세 안 내면 못 가. 그쵸? 또 할 수 예.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군대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아. 누가 쳐들어오는지도 만약에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 입장에서 여기서 군대를 막으면 여기 히타이트, 하티의 군대나 이집트의 군대를 막을 수가 있고 이집트도 여기서 전쟁을 치르면 나일강 본진으로 사람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인데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이집트가 언제나 여기까지 자기 군대를 갖다 놔요. 여기서 다 막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까지.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도 베이루트 뭐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여기 지금 다 싸우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평화로웠던 적이 이 역사상 그렇겠네. 많이 없어요. 그래요. 예, 평화로웠던 적은 언제 평화롭냐면 절대 페르시아 강자 제국, 예, 네네. 페르시아처럼 절대 왕자가 나와서 다 점령해 버리든가 그렇죠. 아니면 힘 있는 나라들이 다 약하든가. 아.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이 다 약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왜 강성했냐면 여기를 먹을 만한 세력이 없었어요. 주변에.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반짝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15세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기원전 15세기. 예.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15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나라는 요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알랄라흐, 우가릿 요 두 지역을 우리가 볼 거예요. 여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볼 텐데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가릿까지가 대강 따져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됩니다. 저렇게 멀어. 조그매 보이는데. 예. 직선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450km 정도 따지면 네. 예루살렘에서 우가릿이 425km예요.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 오케이. 예. 그리고 카트나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카트나까지가 대구까지겠네. 서울에서 목포 그 정도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랄라흐는 거기서 조금 더 먼 거죠. 네. 아마 대마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요 거리가 다 내륙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술에 싣고 가면 한 사흘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은 그냥 다 가는 거고 네네. 거기다가 조그만 도시들이 다 또 연결돼 있어가지고 서로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아직 이스라엘인들이 오기 전에 네. 이런 도시 국가들 여러 개가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대체로 요 작은 도시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처럼 큰 나라한테 제발 나를 좀 밀어주시오. 저 옆에 애들 밀어주지 말고 쟤네 못 믿을 애들이에요. 네. 나한테 권한을 더 주셔서 우가릿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우가릿만 다스리지 말고 요 주변에 한 5-6개 성읍을 내가 다스리도록 해주시오. 다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에 영향을 미친 나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우가릿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가릿이요. 예, 우가릿이라는 나라에서 바알 신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알이거든요. 보시는 게 뭐 뭐가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여기 조각해 놓은. 조각해 놓은 상인데 여기 사람 보이세요? 손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있죠. 잘 보이세요? 네네네네. 예, 요게 바알이에요, 사실은. 신의 이름이 예. 바알. 예, 바알이라는 신이고요. 이게 바알상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바알상이고 우가릿에서 나온 바알상인데 바알이 언제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그 한쪽에는 뭘 이 들고? 곤봉이라 우리가 무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때리는 무기예요. 네. 치는 거. 그러니까 철기가 아직 완전히 다가오지 않고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칼이 없어요. 몽둥이 그러니까 같은 쇳덩어리로 때리는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물론 날은 조금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곤봉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거고 한쪽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번개다발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왕이 여기 옆에서 섬기고 있는 왕인데 이게 아마 우가릿의 왕일 텐데 요거보다 조금 잘 된 걸 보시면 예. 요것도 보이시나요? 요것도 비슷하죠. 여기 음흠. 이렇게 곤봉이나 도끼 같은 걸 네.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번개다발 들고. 이게 좀 더 익숙하네. 예. 그리고 황소를 타고 있어요. 황소를 타고 있어요. 예. 아. 태슈비나 바알이나 다 비슷한데 탄 걸 저렇게 그렸구나. 예, 위에 올라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아요. 한 수십 개를 우리가 다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바알이 또 이렇게 서 있는 상도 있어요. 이것도 바알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레플리카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 문자박물관에 있는 건데 송도에 여기 이게 바알상이고 여기 이제 밑에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가 이게 바알을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요 토판에 바알 신화가 나왔어요. 우가리더로. 네. 근데 바알 신화가 나왔는데 이 바알 신화가 나오는 과정이 정말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보는 그건데 1938년에 시리아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끄집어내려고 힘을 써가지고 돌을 딱 열었는데 지하 무덤의 뚜껑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딱 열리는 순간 빛이 딱 들어가면서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 그게 우가리 발굴이었어요. 1938년에. 그래서 라스샴나에서 이걸 딱 발견을 하고 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유물 같은 게 막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이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자마자 쐐기문자를 모르던 쐐기문자였는데 아카드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알파벳이어서 금방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가리시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이요?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 아쉐라 뭐 이런 신들의 이름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바알 신의 이름도 나왔어요. 샤마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구약성 어떤 구절은 여기서 나온 토판의 어떤 구절은 바알을 찬미하는 찬미가인데 바알의 이름을 빼고 야훼의 이름을 넣으면 시편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들도 몇 군데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기 한 500년 전의 텍스트인데 네. 이스라엘의 문학과 굉장히 비슷한 문학을 이 동네에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성경 하는 분들한테는 이스라엘과 언어도 되게 비슷하고 우가리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가리더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 10명쯤 배워요. 매년. 네. 그래서 같이 바알 신화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뭐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네. 이 신이 이를테면은 2급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1급의 신은 누구냐면은 엘이에요. 엘 하느님. 엘하고 아세라. 그러니까 엘이 하느님이고 아세라가 그의 부인인데 바알은 이를테면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왕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엘이 자기를 후계자로 인정을 잘 안 해줘. 그래가지고 바알이 싸워요. 누구냐? 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 같은 신이 얀무 바다신인데 바다신을 죽여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되면은 수도를 세우고 신전을 짓고 이래야 되잖아요, 궁전을. 근데 엘이 건축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신은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큰 신인데 야 바알아, 네가 얀무는 이겼는데 너한테 신전 건축 허가 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알이 주위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신들 뭐 아나투 뭐 무슨 신들 다 동원해 가지고 엘한테 가가지고 엘 나한테 신전을 좀 주세요. 나 신전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바알이. 근데 엘이 줄듯 하다가 안 주는데 바알이 결국 성공을 합니다. 신전 건축 허가를 받아내는데 그게 저 점토판에 쓰여 있는 스토리예요. 쓰여 있는 스토리예요. 와우. 토판 6판에 나와 있는데. 와우.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엘의 부인 아세라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와. 뇌물을 줘요. 그래서 바알이. 바알이. 그래서 아세라가 그걸 받아들고 엘한테 가가지고 바알한테 신전을 건축하게 해줍시다. 그래서 바알이 이제 신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는 순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인가 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되면 신전도 있고 이제 다 성대한 잔치를 벌리는데 내가 뭔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졌나 보니까 내가 아직 꺾지 못한 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모투라고 죽음의 신이에요. 내가 쟤까지 꺾어야지 되는 애야. 그래서 저승으로 내려가서 죽음의 신하고 싸워요. 근데 져요. 죽음의 신을 꺾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바알이 죽는데 아나투가 바알을 부활시키거든요, 엘하고. 그래서 두 번째 싸움에서 모투를 꺾는 것까지 나오는데 모투는 나중에 또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은 죽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알이 맨 나중에 끝나요. 그러니까 바알이 얀무가 혼돈의 신이었는데 혼돈의 신을 한번 죽여서 질서의 신이 되고 죽음의 신을 꺾고 생명의 신이 되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거의 무협지인데. 거의 되게 재밌어요, 바알 신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봤을 것 같다. 나중에 후대에서라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알 신화를 보고 이거 구약 성경하고 몇몇 구절은 똑같고 그러니까 일단 글을 보면은 분위기나 이런 게 히브리어를 읽는 구약 성경하고 너무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래도 보긴 본 것 같다. 그래서 영향을 본 것 같던데. 네. 근데 또 읽으면 바알하고 야훼는 되게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결국 엘이 되지 못해요. 최고신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과 야훼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는 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야훼가 우리 하느님이시고 최고의 신이시다. 근데 바알 신화를 보게 되면은 바알이 1급의 신이 아니라 우리는 조그만 나라의 그 신이기 때문에 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엘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가릿보다 큰 나라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다. 엘로힘이 우리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바알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런 정도의 신은 아니야. 우리는 2급의 신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좀 비슷하지만 굉장히 좀 다른 신화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 바알 신화를 보게 되면 바알 신화 맨 뒤에 토판이 6장으로 잘 돼 있거든요. 네. 6장 맨 뒤에 서명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예, 그 서기가 자기의 이름을 써놨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 토판인데 요거는 앞면이고 뒷면에 썼어요. 요거 뒷면에 써 있는데 일리말쿠라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나는 어디 사람이고 누구의 제자고 그다음에 누구 어느 임금을 섬기고 이걸 다 써놔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일리말쿠가 왜 썼겠느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일단 첫째로 일리말쿠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전문 서기가 아닌 것처럼 소개해요. 정치인으로 소개하거든요. 우가 최고의 그 재상으로 소개를 해서 이거 우가리더 토판을 면밀히 읽고 있으면 일리말쿠가 정서법에 잘 틀려요. 맞춤법을 잘 틀려요. 그래요? 예. 전문 서기가 아니라. 전문 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글자 하나 건너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요새는 그거 다 찾아내서 일리말쿠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이제는 이 양반 왜 이렇게 틀려?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후대에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는 최고의 1급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왕들도 그렇고 니네 우리들도 그렇고 자꾸 히타이트에 개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잘 따라야 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사대주의에 쩔어 있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는 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말고도 아크하트 이야기를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 확실히 인용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이러한 훌륭한 그 문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아마 따른 거 아니냐. 내지는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는 그 말씀하신 바알 신은 그 동네에선 뭐 여기저기서 다 믿던 신인 그렇죠. 거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던 신이고 네. 우가림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바알 신 많이 나오는데 바알 신화라고 그런 스토리가 나온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바알이 이스라엘의 바알이냐 이거 갖고 또 이제 따지는 학자들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바알 신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중에 정토파는 용도와 목적은 왕실 예, 신전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봐라 아니요. 하는 거였어요? 뭘까요? 특별한 의례 때 읽었을 거예요. 낭독용 도판이에요. 낭독용으로? 예, 사람들이 글자도 다 모르고 읽는 사람은 없고 왕도 글을 모르던 시대니까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왕조의 어떤 탄생일이라든지 큰 글을 제사라든지 아는 사람이. 글 아는 사람이 읽어서 이 토판에 보게 되면 쭉 읽다가 중간에 줄을 쫙 이렇게 거놓고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시오 이런 것 있어요. 편지 표시가 그래요? 예. 도돌표 같은 거. 도돌이표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신이 작은 신을 파견하고 이럴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든요. 그거 또 쓰기 싫으니까 쭉쭉 꺼놓고 요 신들이 파견된 앞에 여기로 돌아가라. 왜냐면 그거 다시 읽고 다시 내려와라.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낭독용 토판이고 그리고 교정하는 적도 있어요. 분명히 한 단어 빠뜨렸거든요. 쓰다가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있으면은 줄 사이에 막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어요. 한두 개씩. 예, 왜냐하면 그 한 단어 빠뜨려가지고 읽는데 걸리적거리니까 너무 써서 토판이 마르기 전에 가가지고 이제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럼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저 무협지를 같이 앉아서 읽고 듣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거 다 읽으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굉장히 큰 전례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정도. 교회에서 읽듯이 저 중에 뭐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 그랬을 한 후에 수도 뭐 있죠. 예, 예.
그리고 일단 토판이 너무 커요. 보통 토판이 이게 손바닥 정도에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렇게 만드는데 저건 막 이만하거든요. A4 용지만 해요 거의. 놓고 다녀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어디 성전에다가 딱 놓고 신전에다가 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멋있게 들고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하면은 주위에 음악도 좀 깔리고 아마 조명도 약간 초도 좀 켜놓고 향도 피우고 막 이러면서 읽었을 거다. 그래서 되게 연극적 요소도 강하고 막 연극 대본으로 써도 될 정도로 신들이 나와서 막 여자 신 나오고 막 그 전쟁의 신 나오고 막 엘 나오고 아쉐라 나오고 바알 나오고 막 이래서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우가릿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가릿에 살던 사람들은? 예, 우가리 사람들은 그냥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쐐기 문자 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문자는 대충 비슷해요. 그 아니요, 동네. 틀려요. 되게 틀려요. 이거 쐐기 문자로 쓰는 거고 히브리 문자는 다시 페니키아 문자로 쓰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문자를 썼는데 언어는 또 비슷해요. 네. 예, 그 그래서 자체는 이 그렇게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선대 사람들이라서 네. 그 동네 근처에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근처에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정도 거리에서 그래서 500년 살았던 정도에 사람들. 살던 사람들이고 중간에 어떤 호수나 강이나 바다로 끊어지지 않고 내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났을 만한 이제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우가릿은 좀 봤고요. 예. 다음 나라는 어디입니까? 알랄라흐의 이드림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도 아마 국내에는 잘 모르실 건데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 우가릿 들어보시죠? 예. 이들이 사람인지 나라 이름인지. 그렇죠. 좀 굉장히 낯선 사람이죠. 예. 세계사를 다 배웠는데도 참. 아니 근데 이거는 세계사에 안 나와요, 진짜로. 아, 세계사에도 안 우리나라에서 잘 안 배우는 것들이라서 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 세계사에는 지금 다 나오는 나오죠. 사람들입니까? 아,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사 여기에 그 대해서 교육과정이 좀 무식해서 이상하네. 진짜 무식한 나라야 이런 거 보게 되면.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알랄라흐의 이드림이 상인데 예.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못생겼죠. 이게 못생긴 상으로 유명해요. 그 출토할 때부터 그로테스클리 어글리 울리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고대 근동 발굴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생긴 상은 내가 못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못생긴 보존은 사진이에요. 진짜 잘 됐다. 예, 이게 사진 목이 잘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목을 붙인 거고 눈도 판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제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 상에서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글씨를 써놨어요. 아. 그래서 요 글씨를 보고 우리가 요거를 텍스트를 이제 해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자료입니다. 야. 그 기원전 1500년경에 나온 우가리 토판도 그때 만든 거지만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여기다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이드리미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드리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원래 알랄라흐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에마르라고 아까 지도에 나왔던 곳인데 에마르라고 갔는데 거기 왜 갔냐면 엄마 쪽 친척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 이제 그 엄마하고 이렇게 가서 엄마 쪽 친척들한테 있는데 이드림이 혼자 깨달아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에마르를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부터 모세이하고 비슷해지는데 광야로 가서 광야로 자기 그 친척들 여성들 자기 친척들을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하피루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나안 광야를 헤매요. 근데 하피루가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에 어근이 되는 거거든요. 어원이. 그러니까 히브리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녔던 무리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랄라흐로 돌아와서 왕이 돼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일대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고 이거 모세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자기 혼자 여기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자들 아이들까지 자기 민족을 다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하피루들 히브리 사람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전투를 몇 번 치르고 알랄라흐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야 이건 뭐 모세 이야기도 비슷하고 출애굽기 이야기, 광야 이야기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 다윗의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하다. 다윗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야 하는 몸인데 사울의 그걸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자기 그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가나안에서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거기서 다시 우두머리가 되어서 네.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영웅 신화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설을 쓰려고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영웅 문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이스라엘도 거기서 문학 활동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 이드리미가 이렇구나. 근데 이 상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못생긴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못생겼는데 보면 볼수록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요 텍스트가 어지럽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렬로 쫙 써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다가 여기 써 있다가 여기 써 있다가 다시 얘기가 일로 올라갔다가 어깨 무릎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야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옆에 써 있거든요. 아니 뭐 쓰려면 제대로 이렇게 좀 어째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썼을까? 쓰지. 왕이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수메르 시대 때 이거보다 한 2000년 1500년 전에 건데 구데아 왕인데 구데아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글씨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써 있잖아요. 왕한테 쓸 거면 당연히 저렇게 써야죠. 예, 이렇게 잘 써야죠. 근데 이드리미 상은 좀 정신이 없게 썼어요. 뭐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이 상은 이드리미 알랄라흐의 조상신상으로서 아무런 글씨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도 서기의 이름이 있는데 샤루아 서기가 이거를 그 위에 썼어요. 어느 순간. 나중에. 예, 그러니까 알랄라흐의 이드리미가 왕이 된 다음에 쓴 것 같아요. 그 아들 때. 그러고 나서 이게 목이 잘리고 눈이 파내지고 여기서 완전히 그 재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파묻어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랄라흐가 망한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조상신 상이니까 목을 잘라버리고 그다음 땅에 파묻어 가지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찾은 거죠. 땅에서 파묻어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드리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문학 활동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이런 활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런던에 가서 영국 박물관 가시면 뭐 언제라도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이 됩니다. 네네네. 이드리미. 예, 이드리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들이라고. 같은 민족은 아니고 비슷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아람인들도 아니고 다른 민족일 거예요. 근데 언어는 좀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아카드어를 써요. 굉장히 지방색이 강한 아카드어. 영어로 치면 콩글리시 같은.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쓰는 이제 그런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아까 먼저 배운 우가리타고는 시대가 다릅니까? 비슷해요. 같은 시대. 같은 시대면 서로 말 통했을 것 같은데요. 그 둘은 통했을 거예요. 근데 한쪽 우가릿은 자기네 언어로 썼고 이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같은 언어로 썼어요. 네네네. 요걸 보시면 여기 이제 우가릿하고 알랄라흐가 바로 가깝잖아요.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주셨지만 뭐 해봐야 포항과 부산 정도인데 그 같은 시대에 거리죠. 포항과 네. 부산이 말이 안 통했다는 게 이상하죠. 말은 통했을 텐데 문학은 서로 달리 썼어요. 우가릿은 자기네 언어로 썼고 알랄라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같은 거를 조금 어색하게 자기네 사투리를 많이 섞어서 써서 그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알랄라흐 보면은 알랄라흐의 왕자가 에마르로 피신했다가 다시 알랄라흐로 가는데 그냥 곧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광야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가 탈출을 해서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끌고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하피루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영웅 문학 이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어떤 문학 전승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문학 전승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니면 혹시 그럴 수도 있나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를 늘리는 게 이제 국력과 거의 뭐 일치하는 일이었을 테니까 네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려면 나가서 뭐 10년이 걸리든 뭐 20년이 걸리든 여자와 아이들 뭐 몇십 명 이상
데리고 와라. 그렇게까지 안 했을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좋은 아버지 만나서 괜히 본인이 좋은 그러고 왕이 싶으니까. 누가 보내줬으면 좋겠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왕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시켜, 고생을 왜. 할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렇게 알랄라흐 예. 봤고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요 예루살렘 요 큰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예루살렘이 안 나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가 본 거가 여기 우가릿, 네. 알랄라흐 예. 요 동네를 봤고 여기 예루살렘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지도에는 나오는데. 있었어요. 예, 아까 지도를 보게 되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오기 전이잖아요. 이집트 탈출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보낸 편지가 이집트에 남아 있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보낸 편지가 예.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요? 이집트에 남아 있어요. 아 이집트에. 예, 예. 엘 아마르나 문서에 남아 있어요. 이 당시에 보낸. 이 당시에 보낸.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여부스인들한테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부스인이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부스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부스는 뭐예요? 그 성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여부스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이전에 더 이전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편지에서 재밌는 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 압디 헤파라는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의 이름이 압디 헤파구나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헤파가 히타이트의 신이에요. 아. 압디는 누구의 종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아. 내가 헤파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압디 멜렉 뭐 이런 식의 이름이 히브리서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누구의 종이다 그런 그 신을 믿는다는 건데 아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신의 이름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신 중에 하나가 헤파 신을 믿었던 곳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의 이름이 압디 헤파가 되는 거죠. 헤파의 종이니까.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멜키체덱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거니까 장담은 못하겠고 어쨌든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사건 이전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도시국가들이 살면서 네. 이렇게 서로 외교전도 하고 문학도 하고 서로 뭐 왕권 다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것이고 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음.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작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 뭐 다 마찬가지, 우가리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집트에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여기 히타이트에 편지를 보내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에서 나의 그 지배를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그 바알 신화가 딱 그거예요. 엘하고 아세라한테 자기네 나라에서 신전을 하나 짓는 것도 히타이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히타이트 그러니까 엘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바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그 허락을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바알을 도와주려는 다른 신들도 엘한테 가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누구는 협박도 하고 누구는 청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세라 그 왕비가 오는 틈을 타서 아세라한테 큰 대접을 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던 곳이었어요, 이곳은.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 얘기로 전해 내려오던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도 남아 있고 전쟁한 기록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기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의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자기네 왕조를 세우고 큰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나라는 없어요. 이 동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큰 나라들의 외교 문서는 점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는 서로 얘기할 때 서로 형제라고 불러요. 네. 점잖고 야 오늘 내가 오늘 선물 하나 했는데 너 오늘 이번에 선물이 너희도 이번에 신전을 지었다면서 너 생일을 맞는다면서 이러면서 큰 어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게 되고 작은 나라 외교 문서는 쟤 믿지 마세요. 쟤는 당신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면 제가 여기를 다 지배하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전쟁에서 출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하고 작은 나라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이집트의 아케나톤이 여기 노란색 선이 이집트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이 알랄라크까지 올라갔는데 네. 왕이 유일신 개혁을 한다 그러고 사제들하고 싸우고 하니까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네. 노란색 선이 점점 내려와요. 네.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온 게 히타이트하고 아. 이런 도시 국가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우가릿 문서를 보게 되면 우가릿이 조공을 이집트로 바치다가 어느 순간 히타이트로 바쳐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항구 도시 국가로 교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 교역을 이렇게 지켜줄 만한 나라가 이집트인 줄 알았는데 이집트는 쟤네들하고 왕하고 계속 싸우고 힘이 약해지고 히타이트가 내려오니까 아 히타이트 쪽으로 우린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히타이트로 붙어요. 여기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히타이트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집트는 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드디어 람세스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하. 예, 이거 이 대이집트 박물관 가면 서 있는 이 역사상 제일 이야기거리가 많고 제일 화려한 왕이 람세스가 되게 되거든요. 네. 람세스가 나오면서 야 이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집트는 18왕조의 그 혼란을 다 극복을 하고 람세스가 나오면서 이제 힘을 좀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노란색 선이 이집트가 점점 남아 있는데 요 카데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카데시만큼은 못 뺏기겠다. 요 카데시를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람세스가 큰 나라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카데시로 진군하게 돼요. 네. 이게 카데시 대전이에요. 역사상 가장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의 람세스의 힘이 좀 세졌을 예, 때 이제 힘을 좀 차리고 누구랑 싸운 거죠, 그럼? 예, 히타이트. 히타이트. 네. 그리고 히타이트도 여기서는 우리는 밀리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처음으로 붙게 되는 세계 대전이 카데시 대전인데 참고로 제가 카데시 전투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투는 작은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전이라고 해야지 말이에요. 세계 대전처럼 카데시 대전이라고 말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해에 걸쳐 싸워요? 아니요, 한 번 싸우는데 한번 그 싸워요? 다음에 이제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아. 다시는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예.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좀 건너뛰고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요 카데시를 이집트가 재점령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요걸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대군 정도를 해서 요 선을 따라가지고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가 썼던 요 진격 경로가 요 지형지물 같은 걸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도 그 진격 경로로 서로 싸우고 이러거든요. 산 같은 걸 산맥 같은 거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카데시로 진군을 하고 히타이트는 이제 그 봉건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네.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나라들의 연합군을 이루어요. 그래서 히타이트는 방어하는 입장이었어요. 카데시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가 레, 프타, 아문, 세티 왼쪽부터 레, 호라그티 이건 태양신 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은 프타 부대고 다 각각 5,000명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문 부대, 그 다음에 세티 부대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대표하는 신 넷을 딱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는 단일한 군대예요. 히타이트는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었어요. 각 도시국가들 차출해가지고 네. 연합군을 꾸린 거고 이집트는 혼자 다 꾸린 거예요. 그냥 자기 그래서 네 부대를 꾸리는데 요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세 신은 전부 이집트의 전통적인 큰 신들이에요. 네. 네신, 프타신, 아문신. 근데 요 마지막 세티가 이게 사실은 바알이에요. 바알이 이집트화된 거거든요. 세트는 원래 큰 신이 아니에요. 네. 2급이나 3급의 신인데 이렇게 이집트를 대표할 만큼 큰 신이 된 거는 이 왕조 들어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힉소스의 지배 이후에 이집트의 신학의 변화가 생겼다. 바알 신이 이집트에서 이집트화된 것이 세트다. 전에 한번 약간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해 드렸어요. 네. 한번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집트의 신학의 변화가 생겼구나. 이집트가 드디어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흡수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이게 또 전투의 결과가 재밌는데 결국은 히타이트가 방어 승이라고 봐야 돼요. 전투 그 자체는. 왜냐하면 카데시를 이집트가 탈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끌고 올라갔는데 근데 그 룩소르 신전 벽화에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람세스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람세스가 올라가다가 히타이트의 첩자를 하나 잡았어요. 그렇게 첩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히타이트 왕이 지금 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세스가 그 첩자하고 줄에서 다 말리는데 뜯어 말리는데 특공대 50명만 조직해가지고 저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갔는데 딱 가서 두 번째 첩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음. 진짜 저게 왕이 있냐 그러니까 그 첩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함정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첩자가 이중 첩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타이트군이 막 몰려와갖고 이집트 왕을 잡으려고 이제 함정에 빠져든 거죠. 자기 특공대 50명 정도 아주 소수의 특공대 말고는 이집트 왕을 보호해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위기에 빠진 거죠 람세스가. 근데 이 람세스가 이때 무협지식으로 17대 1의 무공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안 걸리고 다 물리치고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니네 신하들아 이 전쟁을 잘못 준비해갖고 신하들을 좀 혼내는 것도 있고 람세스가 정말 대단한 그 무공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신전벽에다 자기가 진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그거는 자기가 전쟁에 패한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대군이나 끌고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다스리던 땅 카데시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 해서 우리의 전술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람세스는 영웅적으로 잘 싸웠다. 파라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비참하게 졌을 수도 있겠군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2만 대군이나 끌고 올라가가지고 카데시 하나 점령 못하고 와요. 이집트가 그럴 나라가 아닌데 굉장히 좀 밀렸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가 이제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왕은 잘 싸웠다. 훌륭한 왕이다. 17대 1로 그렇게 다 해갖고 혼자 탈출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카데시는 히타이트 손에 남았기 때문에 히타이트의 방어승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75년의 기록은 그런데 아니면 생포됐다가 뇌물 엄청 바쳐서 목숨만 살려 아니 돌아왔을 수도 만약에 생포했으면 그렇게 안 끝났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히타이트 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를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니까. 그런데 역사가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도 그랬는데 이집트는 전쟁에 졌지만 나중에 망한 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가 국력을 너무 써버렸어요. 이 전쟁에 저거 할 때? 예, 저거에 방어승은 했지만 이집트는 땅이 좋고 인구가 많고 그래서 금방 저기서 회복을 해서 람세스 치하의 그 천하 태평기를 이어갔어요. 전쟁은 외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나라의 체력은 금방 회복을 했는데 히타이트는 이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가 몰락을 해버려요. 제국이.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전투에서는 이겨놓고 결국 전쟁에서는 진 거거든요. 뭐 있지? 와서 그냥 싸우다 갔는데. 예? 싸우다 갔는데 뭐가 힘들었을까? 히타이트는. 히타이트도 자기네 국력을 다 소진한 거예요. 수도도 옮겼어요 이때. 그거 그래요? 이집트를 막느라고. 그 자기네가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닥닥닥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제국을 운영할 만한 게 남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분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이때 크게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는 우린 다시 싸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강화조약을 맺는 게 1275년부터 일어났는데 이후에 여기가 한번 쑥대밭이 되도록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냐면 바다민족이라는 수수께끼의 민족이 나오게 돼요. 에릭 클라인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기록을 이 동네를 완전히 한번 확 휩쓰는 큰 민족이 나오게 돼서 여기를 한번 확 다 휩쓸어서 여기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가리도 그때 망하고 알랄라흐도 그때 망하고 한 2-30년 안에 도시국가 10개 이상이 다 망해버려요. 언제쯤이에요, 그거는? 그게 12세기예요. 기원전 12세기. 에릭 클라인 같은 사람은 뭐 1190 몇 년, 뭐 1170 몇 년 이렇게 연도까지 특정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냥 12세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원전 12세기. 저 동네에 광개토 대왕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바다민족을 몰라요 우리가. 시피플이라고 해가지고 바다민족이라고 번역은 하는데 역사에는 그런 민족이 와서 쓸고 갔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얘네들이 확 몰려 나와가지고 도시국가들 싸움도 엄청 잘해요. 다 무너뜨려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를 점령하지도 않고 떠나요? 새로운 성읍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전쟁을 너무 잘해서 내륙까지 쳐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기서도 다 이겨요. 그래서 이집트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다 민족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물리치는데 우리 엄청 힘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바다 민족이 일부를 가지고 얘네들을 먹고 살게 해줘가지고 우리 용병으로 쓰자 이런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민족은 아니었고 여러 민족이 왔었고 얘네들이
미케네 문명이 무너진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미케네 문명. 예. 그리스 남쪽에. 예, 그 고대 근동 세계 변방 문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온 난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약간 해적대 정도. 예, 해적대 같은 외구 같은 약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동일한 정체성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바다 민족과 함께 이집트가 싸운 민족의 명단에 팔레스티나인들도 섞여 있어요. 팔레스티나인들도 아마 그들과 함께 움직인 그룹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다 네, 네. 바다 민족들. 바다가 그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그 바다? 지중해. 시피플이 여기서 받은 지중해. 지중해에서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기에 바다 민족. 예,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그렇겠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와서 무기 들고 와갖고 막 들어가. 때려 부시고 막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뭘 전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히 뭐 살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교역을 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한번 지나가면 도시 국가가 그냥 확 없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문화를 남기지도 예, 않고. 문화를 남기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집트는 그 큰 이집트가 얘네들 막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결국 막기는 이집트는 막지만 예, 그래서 이때를 완전히 요 지역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노란색 지역이 도시국가 체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도시가 국가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교역하면서 외교도 하면서 그렇게 촘촘하고 빽빽하게 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모든 도시국가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확 무너져요. 너무 신기하네 이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문명이 사라져버려서 그걸 그렇다고 뭐 엄청 무슨 뭐 10만 대원 이런 건 다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잘해야 뭐 몇백 그러니까요. 몇천이겠지. 예, 모두가 너무 그 알고 싶은 그 성가셨던 거지 바다가. 그냥 우리 그냥 안 살래. 나중에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도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구를 건설하고 교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페니키아인들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문화도 퍼뜨리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데 이 시피플들은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 조직화되지 않은 대규모 난민,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약탈하기 급급한 그런 어떤 무리들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의 무리도 네. 아니고 여러 집단들이 속한.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네. 막 저 스페인부터 오지는 못했을 거고. 아니죠. 해봐야 뭐 그리스 어디 저 그리스 어디 미케네 크레타산 예. 뭐 이런 데쯤이었겠죠. 예, 그래서 뭐 자연재해설도 있고 어떤 자연 기후가 크게 변했다든지 그래서 난민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냥 무작정 쳐들어온 도끼만 뭐 남은 사람들. 그런 아주 그 궁지에 몰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수께끼의 민족이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네. 이 사람들이 바다 민족이라고 하면서 내륙까지 또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또 되게 잘해요. 막 승전을 많이 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간 곳은 다 도시국가가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몽고족들만큼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그냥 씨피플이라고만 역사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뭘 추측할 수도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공통된 거는 뭐냐면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서로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그 특별히 전쟁의 목적이 생존이나 약탈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그런 하지만 수나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압도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스 신화 같은 거를 그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느낌. 예 하여튼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 특별한 거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바다 민족에 대해 시피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선조들이 잠깐 갔다가 에이 그거 아니야? 또 또 시나리오 쓰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우스의 등장, 그 제우스의 아빠를 이제 막 꺾으면서 이제 제우스가 일장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이 어쩌면 여기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또 근데 그렇게 봅니다. 또 그리스는 여기하고 너무 먼 세계라서 이 그런가요? 당시는 예, 이건 실화잖아요. 바다 씨피플이 그렇죠. 와서 시피플이 왔다는 거는 네. 실화인데 그 이름이 시피플이 그냥 하나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바다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겠죠. 예. 그냥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어떤 사람들이 온 거고 하나의 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예. 여기 다 망합니다 이제. 다 우가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도시 국가가 망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거의 한 시대 12세기에 다 망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드리미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가리세 그 바알상이라든지 다 부셔. 바알토판 이런 것들도 거의 동시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어디를 가냐?
그럼 갈 데가 이 동네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뭔가 큰 도시국가들이 많았을 뭐 때는 그렇겠지. 가서 끼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 망해버리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살만한 데를 찾자 이러면은 이때 여기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망한 다음에 만약에 이집트를 탈출한, 그리고 람세스 시대라서 더 맞거든요. 람세스 때 탈출했으니까. 람세스 때 탈출한 백성이 여기를 들어갔으면 이때부터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이때부터의 역사는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성경이 이때 나오는 거,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요때쯤에 그러니까 한번 싹 누가 쓸어주고 바다 예. 사람들이 쓸어주고 그다음에 예. 그 빈자리에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로 예.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피로 아피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역사서로 볼 때 고대 근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그렇겠죠. 요 기원전 12세기 파괴와 단절 이후의 세상만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것도 전체를 객관적으로 쓰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 백성의 역사만 전하는 책이에요. 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고대 근동사를 보려고 하면 한계가 많고요. 아하. 요 부분의 역사만 요 책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여기에서도 현대적인 역사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이 백성의 믿음을 전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걸 전하는 책이라서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책의 어떤 한계 같은 거, 본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이 기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전의 이야기, 구약 이전의 이야기는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뭐 수많은 우가리시든 뭐 이드림이 뭐 등등등 여러 나라와 또 왕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아니 나는 처음 들어보는. 저도 이름 처음 들어와요. 어지간하면 이름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나는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싶어 계속 그렇게 듣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는 이걸 세계사로 배운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우리 땅이라고 맨날 구약을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그들 땅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뭐 그들 비난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예, 땅이야, 원래 니네 땅은 아니었다. 그런 게 어딨어 원래 자기 땅이. 그러니까 그 누구의 땅도. 뭐 지금 당신네 땅이고 오케이 인정인데 그렇다고 뭐 원래 우리 땅이라 우리가 이걸 다 지배해야 된다, 다른 사람 쫓아내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다는 안 거죠. 맞죠. 예. 우리 저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네. 오늘 이스라엘의 옛날 땅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이야기가 좀 시작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우리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자, 우리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나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돈 되는 반도체, IT 투자교실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